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 홍일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병주입니다. 먼저 미약하고 나약한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다림과 동행을 통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목차로는 이러한 주제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알아야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이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10년 차 지속적으로 학생부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학생부장으로서 맡아야 할 업무들을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2013년도부터 학업 중단과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수와 활동들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지금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그 고통과 노고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이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교사로서 또한 같이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을 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통일 희망열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선발이 되어서 강원도에 있는 율곡 부대에서 4박 5일간 체험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일 전망대나 이런 쪽을 보면서 북한에 있는 그 땅을 보면서 학생들의 의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선상무지개학교는 저도 같이 학생들하고 참여를 해봤는데요. 목포대학교에 있는 목포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MOU를 체결하여서 배를 임대하여서 배를 타고 일본, 중국을 항해를 합니다. 거의 15박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한중일 간의 국제관계, 문화, 역사를 탐험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옵니다.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토론열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 중국을 거쳐서 연해주까지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러시아와 중국 활동 무대를 탐방하면서 학생들이 기차에서 자고 같이 학생들하고 논의하면서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책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희망학교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에 부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 희망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선발을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차례에서 5차례의 합숙훈련을 통해서 직접 산을 등산합니다. 그리고 극기훈련과 체험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시키면서 직접 히말라야까지 등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이 모든 전체의 프로그램에 학교에서 추천한 성적 상위자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남에서는 여기에 부적응 학생, 위기 학생,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을 선발하여서 어떠한 프로테이지를 주고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변화하는 과정이 교육이다라는 현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율곡통일희망열차, 선상무지개학교, 독서토론열차는 2018년도까지 진행을 하였던 전남의 학생중심 교육활동입니다. 히말라야 희망학교는 2019년까지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카테고리를 약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 교육감님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전라남도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약간 변경하여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독서토론 열차가 전남 평화통일희망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여서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우리 조상들이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를 피해서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로 거쳐 가셨던 분들의 활동들, 그리고 독립투사들의 활동 거점들, 임시정부를 돌아보면서 이 학생들이 정말 이 평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 주제처럼 평화통일희망학교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운영을 하였고요. 작년도인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되면서 국외 활동이 중단되었고요. 국내 활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모든 활동이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운영을 하고자 국내 활동으로 제약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교사 선생님들을 일단은 다 선발을 했고요. 교사 연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학생 선발을 하고 5월 달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전남 청소년 미래 도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는 이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를 청미프라고 일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지금부터 청미프라는 용어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미프란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여 꿈에 도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 역량을 기르는 전남형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되겠습니다. 청미프의 개요로는 운영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은 총 전남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3,40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537개 팀, 학교 밖 청소년 팀이 10개 팀이 됩니다. 작년 2019년까지는 9개 팀이 선발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9개 팀이 활동이 중단되면서 전체 다가 국내 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9개 팀은 고등학생을 선정을 해서 고등학교 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미프 활동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 내역으로 구분해서 선발을 합니다. 먼저 건강증진 활동입니다. 스포츠 활동이나 생활안전 활동, 신체 건강관리 활동 등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류 활동으로는 국제교류 활동, 지역 간 교류 활동, 지역사회 탐구 활동,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류 활동. 이 코로나19가 와서 이 학생들이 국제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교류 활동을 진행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엄청 많은 카테고리가 있죠. 예술체험 활동, 다문화 이해 활동, 영화 제작 활동. 이 영화 제작 활동은 거의 이런 쪽의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진로 활동으로는 직업 체험 활동,
창업활동, 진로 직업 탐색활동 등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나 운영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업체험활동이나 창업활동, 그리고 진로 직업 탐색활동들이 줄을 이뤄서 진행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학정보활동입니다. 기술공학활동, 생명과학활동, 정보통신활동, 인공지능활동. 요즘 대세인 드론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이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 분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험 탐사 활동입니다. 야영 활동, 해양 수상 활동, 환경 생태 탐사 활동. 이런 부분들은 저학년에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같이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는 일손 돕기 활동, 재능 나눔 활동, 환경보호 활동, 생태환경 활동. 이 부분은 전남에서는 그 학생들이 봉사팀을 만들어서 복지시설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갈 때 이런 선물이나 드실 것들을 사갖고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참여활동입니다. 사회참여활동은 참여기구활동, 자치활동, 지역사회 변화활동, 민주시민활동. 이 부분에서는 보면 자치활동을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활동, 캠페인 활동이나 이런 방범, 저녁에 경찰들하고 같이 순찰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개 부분으로 선발을 하여서 운영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 청비프의 목적은 첫 번째, 학생들 스스로 꿈을 향해 계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배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특색 있는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학생활동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은 학생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팀별 협력과 배려의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시킵니다. 팀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팀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이렇게 깨지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고요. 도전 목표를 향해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적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협력과 배려의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한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간에 정보를 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나누고 피드백을 가지고 얘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청미프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멘토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도전하는 프로젝트 가치가 공유되고 실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과 안정과 학생 생활 지도를 멘토 선생님들이 맡아서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미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얘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과 현장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전남형 청미프 멘토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을 데리고 이동하면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죠. 전남에서는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서 배포하였습니다. 안전 매뉴얼을 포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 실시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수련회나 체험활동을 할 때 항상 이 교육은 시키죠. 안전사고 예방교육이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꼭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역 활동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꼭 준비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첫 번째, 여행자 보험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행자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이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점검을 하시던가 인터넷상으로 많이 알아보시던가 해서 교통편, 숙박, 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위생관리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 청미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총 11개 팀이 2020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전 팀이 다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1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멘토 교사 선생님들이 8분이 있고요. 제가 3팀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근무한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과학정보 쪽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건강증진팀이 있고요. 문화예술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덧붙여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멘토를 했던 팀의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국외 선발팀입니다. 하이하이 프로젝트 팀인데요. 이 친구들은 주제가 한일 관계, 일제강점기 역사 유적 탐방 및 과거사 분석입니다. 2019년도가 독립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준비하고 과거사 조사와 관련 유적 탐방을 통한 현재의 한일 관계 분석,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저항사 탐구, 임시정부의 흔적이 남아있는 중국 상하이, 난징, 항저우 일대 방문. 처음에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을 가는 시기에 일본을 가는 부분이 교육적으로도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학생들과 논의 끝에 중국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활동 정리와 관련 주제 심화 연구를 위한 논문 및 보고서 작성, 학생들에게 보다 더 재미있고 쉽게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역사 골든벨 개최, 프로젝트를 직접 계획해보며 자발성 및 협동심 향상.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마지막에 활동이 끝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정리까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팀 일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자별로 나와 있고요. 주요 활동 내용들, 팀별 협업, 운영 시간이 나왔습니다. 205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활동한 게 거의 주말입니다. 토요일.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평일에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6월 4일부터 6월 7일 독도 대구 탐방 이 부분도 저희가 6월 5일이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토요일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서울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탐방은 저희가 겨울 방학 시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독도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가기 힘든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 하늘샘 학교가 운영을 한다 싶으면 이 부분은 전체 학생들이 가서 좀 느끼고 와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참 우리 학생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이 기대 효과가 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독도 접안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방학 시즌에 가면
태풍 오고 장마 오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이렇게 신청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또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는 6월 5일 개교기념일, 6월 6일 현충일, 그래서 연휴로 이렇게 쉬면서 그때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활동했던 내용을 잠깐 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영상 한번.
어떻습니까? 도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왜 이게 됐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얘들한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는 것들을 꼭 주입시켜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팀을 운영할 때 항상 출발하기 전에 학부모 회의를 했습니다. 학교로 오시게끔 해서 이러한 활동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도 안내를 해드리고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 소논문집, 보고서, 대논문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또 진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저희 학교 이 하이하이 프로젝트 팀 대표가 서울대학교 인문학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2020년도 제가 맡고 있는 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험 탐사 아로리 팀인데요. 9개 팀으로 일단 선정이 됐던 팀들입니다. 6.25 사병과 베트남 파병에 의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및 경제 활성화 그리고 발전 방향을 알아보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국내 팀으로 싹 전환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팀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팀입니다. 주제는 국내 6.25 전쟁의 현장, 그리고 파주, 인천, 서울, 이렇게 이제 가서 강주, 우리 고장인 강주 5.18까지 보고 오는 테마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지막 활동을 할 인천, 서울, 파주가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거의 못 가게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제주도 4.3하고 여순 쪽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관련 책자 제작, 이게 마지막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미래의 남북관계 방향 모색, 역사 캠페인 활동 전개를 통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항상 저희는 이런 팀들은 키즈 대회나 이런 골든벨 행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4.3을 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는데 이걸 준비하고 공부해갖고 갔던 애들이라 거기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순에 갔을 때도 그 아픔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왔던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들은 홍스라고 홍일 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저희가 이 홍스라는 팀은 상설 동아리에서도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 동아리 팀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육대학의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로요. 이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서울에서 입시 전문 체육학원 강사들을 2박 3일간 초청해서 이 친구들이 와서 학부모 컨설팅, 실기 테스트, 기록 측정, 이런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능력 발전을 통해 더 나은 나 만들기를 몸소 체험하게끔 하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또 부모님들이 여기에 호응해 주셨던 팀들이고요. 공생원 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체육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기, 봉사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1학년 학생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농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중에는 또 공부를 저희 학교에서 상위 랭킹 1위에 있는 애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농구 경기를 하면서 팀워크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관계 개선도 많이 하고요. 이 팀들은
토요일 날 팀원이 6명인데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과목이 체육입니다. 근데 저는 엘리트 체육을 했고요. 종목은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는 제가 잘 못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포시 체육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강사가 매주 와서 같이 기술도 알려주고 팀워크도 형성하고 또 이 팀들을 데리고 그 완도 해남 쪽으로 그 친선 경기를 하러 또 다녀왔던 경험도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2년간 청미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제가 학생부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하고도 많이 친해진 것 같고요. 그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 도전 정신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그 영상에 있는 학생들 얼굴 어쩌던가요? 다 밝죠. 왜 밝은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밝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참 선생님들에게 그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획일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나서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선생님들 이 부분은 무척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특히나 이제 대안학교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 교육력 역량 제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또 우리 애들은 또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위기 학생을 포함한 공동체 이론으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위기 학생이라는 게 그냥 쉬운 위기 학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러한 고민을 교육 공동체가 한번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쉼터 역할을 하면서 또 자기 성찰의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학교 기능이 좀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학교 문화의 변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시설들을 보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신 부분이 섬세하다는 걸 좀 느낀 게, 모든 곳에 빛이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독특하고 좋았고요. 그 벽이 어디 카페 온 것처럼 편안함을 좀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늘샘학교 방향성입니다. 학생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이 엄청 필요합니다. 왜? 얘들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얘들 놔두면 안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규범을 정하고 지킬 수 있는 학생 자치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학생 자치가 상당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회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많이 하는 경향입니다. 자기 발전과 자아성 잘의 통로를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들에게 피드백을 많이 제공해 주십시오. 학생의 자발성이 상당히 중시됩니다. 물론 엄청 어려운 사안입니다. 인문계 일반 학교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의외로 전남의 모 대안학교는 이 부분 때문에 얘들이 많이 이렇게 케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부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히나 더 잘 아시죠?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0명, 15명 이런 교육보다도 1대1, 1대2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학교 부분에서는 여기 교장, 교감선생님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존중해 주시고 교육 공동체에 협력하고 공감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 적극적인 지원이나 자율성을 좀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부분에 운영 과정에서 꼭 좀 신경 써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우리 애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교장, 교감 선생님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면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이 나서 선생님들 몇 분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요. 선생님들 의지가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대안학교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도 위기 학생 및 부적응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 업무는 거의 제가 도맡아서 진행하고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님하고 학생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학교 이렇게 내교하시라면 안 오시거든요. 근데 자주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면 거의 소통이 됩니다. 제 핸드폰에 제가 학생부장 10년 하면서 그 학부모님 연락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제동행 캠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과 1박 2일 캠프를 상당히 많이 갑니다. 많은 학생들 안 데리고 가요. 4명, 8명 정도. 제가 딱 눈에 볼 수 있는 애들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만 같이 하면 애들은 문을 열더라고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 부모님들이 답을 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시네요. 우리 아들 괜찮네요. 우리 아들 웃네요. 이렇게 톡에다가 문자를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하실 때 꼭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글로 쓰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되면 학생들이 동참해서 발표합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학년부하고 담임쌤하고 같이 소통해서 우리 이래를 가니 오게끔 해주라. 부모님한테 연락해주라.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면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면 원스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졸업 때까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진짜 특색 있는 게 저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는 애들은 자퇴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왜 우리 아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가야 되냐? 뭐 우리 아들이 문제아냐? 우리 아들이 뭐 위기 학생이냐? 근데 이런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자녀, 학생들 있죠. 거의 80% 90%가 자퇴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 지정 그 학업 중단 집중 지원 학교가 되었던 사유입니다. 근데 2020학년도는 입학 전 자퇴생이 2명 있고요. 2학년이 그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자퇴한 학생이 있어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3명밖에 없습니다. 성공했죠, 그래도. 제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게요. 특별교육 대상 학생 격려 방문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때 우리 학생이 특수절도, 뭐 이런 차량 깨버리고 해서 소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을 설득해서 소년원에 가서 이렇게 학생 맞이하고 거기 소장님 만나서 부탁하고 이 학생이 위탁시설에 갔다가 복교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는 매일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 상담 물품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학년부에 1학기, 2학기에서 그 음료, 그 다가리우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학년실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상담하게끔 하고 학부모님들 연락하게끔 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학년부에서 담임선생님이나 학년부에서 선정해준 부적응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기 학생들. 근데 이제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 애들한테 관엽식물을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키우라고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진 찍어서 야 얼마나 컸는가 보내봐라.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쌤 잘 크고 있어요. 쌤 이만해요. 잘 안 커요. 시들시들해요. 이런 애들이 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 2학년 사제동행 캠프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어렵다고 했는데 완도에 있는 학생 수련장에 그 소장님에게 부탁해서 조금 시기가 잠잠했을 때 1박 2일로 가서 얘들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근데 올해 그 이런 사제동행 캠프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겁없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의 학교 운동하러 가자. 이게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홍스팀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애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위기 학생들, 부정 학생들이 뭐가 좋습니까? 운동 기능이 좋아요. 얘들 딱입니다, 딱. 근데 얘들이 좀 정신, 나사가 좀 풀렸는가 토요일 날도 학교 와서 운동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엮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애들만 데리고 하면 안 되고요. 좀 온전한 애들, 힘들어하는 애들, 이렇게 섞어진 상태에서 비벼야 잘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나는 밴드 합주반. 아까 그 청미부의 그 문화예술 한 팀도 여기에 같이 있는 애들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많고요. 또 이제 그 위기 학생들, 부정한 애들이 음악 쪽에 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학원 갈래요? 그러면 음악학원 간다는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음악 선생님이 이 애들을 데리고 점심시간에 음악실을 개방하고 선생님이 관리하면서 협조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학교의 운동장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버스킹을 목포 원도심에 있는 카페를 빌려서 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거의 한 20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 다 커피 대접하고 이러겠는데 그 애들이 지금도 토요일 날 점심시간에 가서 밴드 합주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소통 캘리그라피는 미술쌤을 꼬셔가지고 이 애들 하는데 이 애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씨만 잘 뿌려놓으면 잘 자라나는 게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학년 학생들 중에 6기 학생 중에 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패딩을 사갖고 이렇게 주었고요. 3학년들은 그 제가 관리했던 애들 있죠.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수능 엿을 사가지고 항상 줍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고 관리자들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얘들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고생했다, 고맙다, 시험 잘 봐라, 뭐 이렇게 해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천연비누 만들기,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뭐 김장김치 담아 복지시설 이거 했거든요. 의외로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비누 만들기나 스트랩 만들 때 즐겁게 해요. 그래서 그게 교육이지 않을까. 애들이 해보고 그걸 나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아까 써보고 발표한다 했죠. 제가 8년 전에 이 대한교육연수를 봤는데요. 어떤 강사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베껴서 제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얘들이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얘들이요, 발표를 해요. 근데 발표하면서 울먹울먹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으로 하면 이게 사장됩니다. 저는 항상 얘들을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캠프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저희 학교가 인문계 학교에서 목포에서 좀 잘 나가는 학교거든요. 애들이 빡세다게 해요, 홍일고 빡세다. 근데 2학기 됐으면 우리 학교 좋은 학교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착하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모아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근무할 때, 심심할 때 그거 한 번씩 보잖아요. 눈물 나요. 얘들 이거 한 번씩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러면 올해 제가 활동했던 거 선생님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나마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영상에서 이제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하고 코로나 시기에 화단 가꾸는 게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봤고요. 또 선생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선생님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성경의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어떠신가요? 옛날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시고 교육시키고 진행하시면 애들이 밝아질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그 대화의 상대를 기다리거든요. 왜? 특히 이제 그 대안적인 애들은 누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해주고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대화의 상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판을 깔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을 깐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선생님 여기 바둑판, 장기판, 유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다 규칙이 있어요. 그냥 막 놀이하는 판이 아니거든요. 규칙이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학생들에게 항상 그 규칙을 이야기해주고 피드백을 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 규칙 안으로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판을 깔아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판을 안 깔고 그냥 뭐 해라 하면 애들은 할 줄 모르고 안 합니다. 특히 위기 학생들은 더더욱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판을 깔아주셔야지만이 얘들이 움직입니다. 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급하죠. 안 기다려요. 빨리 뭔가가 돼서 얘들이 빨리 크기만을 바라지 기다리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 식물을 보시면 기후하고 조건하고 환경만 맞으면 스스로 크잖아요. 자라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때가 되면 우리 애들은 성장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 애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판을 깔아주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데리고 무건 수행을 해요.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말없이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선생님들에게 말을 겁니다. 정말 걸어요. 그때 선생님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응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은 내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이 동행이 엄청 큽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하실 때 진짜 가슴에 우러나서 손을 잡고 꽉 잡고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판을 깔았잖아요. 기다렸잖아요. 동행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얘들은 도전하고 비상합니다. 이 관계만 회복이 되고 모든 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된다면 도전하고 비상할 수 있는 길들이 열어집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이겁니다. 저희 학교 애들
그 요선도 학생들 꽤 많이 있거든요. 교내 흡연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쉽게 말해서 두드러 패고 벌점 주고 맨날 학부형 오라고 이러게 안 합니다. 이야기하고 야 이러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만 터치만 해줘요. 근데 애들이 제가 지나가잖아요. 후다닥 튑니다. 근데 걸리잖아요. 오면 자수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벌점 주고 내버려 주면 소통이 아니고 멀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으로 데리고 오면 얘들은 들어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터치하면 얘들은 반발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같이 동행해주고 기다려주고 판을 깔아주고 함으로써 얘들은 자기들도 알거든요. 저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준다. 선생님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름은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좀 힘들어하는 애들, 그 애들은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럼 저는 그 애들은 절대 야 임마 이렇게 안 합니다. 누구야?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그 애들은 와요. 오더라고요. 진짜 애들은 날개에 달아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을 운영해보고 느꼈던 겁니다. 참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참 힘들죠. 어쩔 때는 진짜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보람은 있어요. 이 보람이 왜 오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졸업 때까지 할 때까지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애들이 졸업할 때요. 부모님하고 사진 찍기 전에 저한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앵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때문에 졸업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참 웅크려지더라고요. 웅크려져요. 그러다 보면 또 힘이 생겨서 보람도 있고 에이씨 한번 더 해보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선생님들 그 비 온 뒤에 그 공기 마셔보셨죠? 그 청명한 게 뇌폐부까지 스며들어서 상쾌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렸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열매는 있거든요. 우리가 교직이라는 자리에서 결국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열매를 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열매를 보기 위해서 교직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매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온정으로 가꾸다 보면 그 열매는 반드시 열려서 다른 또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좋은 열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힘내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오늘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도전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도전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도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냥 하자
이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이걸 할 때 어떤 게 좋겠니? 이런 의견들을 같이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한다 하면 하늘샘 학교에서 어려워했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교장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도 그런 걸 좀 느꼈었고요. 또 교장 교감선생님도 이제 정상적인 교단에 계시다가 이러한 이들 때문에 소외된 이들 때문에 이렇게 오셨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노하우는 갖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거에 좀 한 발만 맞춰준다 하면 잘 돌아가지 않을까. 선생님 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또 도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한다 그러면 저는 그 꾸러미를 싹 풀어놓고 싶어요. 그러면 애들은 그 꾸러미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또 계획해서 논의해서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애들은 거기에 도전해서 오리라고 봅니다. 진행하다가 애들이 포기할 때 있거든요. 분명 포기합니다. 전남 청미부도 포기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포기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 선생님과의 관계, 또 학부모님하고의 관계, 이것이 무뎌져서 그랬다고 봅니다. 저는 그 청미포 활동할 때도 항상 활동을 부모님들한테 다 사진 찍어서 동영상으로 다 송출해 드립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믿고 학교를 믿고 따라오고 얘가 힘들다 할 때 부모님이 착지질을 해줍니다. 그래야 돌아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학교에서 학생들 체벌 못 하잖아요. 부모님들도 어렵죠. 근데 보내줍니다. 그러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좀 빨리 끝냈네요.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줌으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 질문이나 이야기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이렇게 목포에서 아침 4시에 우리 하늘샘 학교 이렇게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여기 와주신 거에 대해서 그 열정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연수 강의를 들으면서 우선 느낀 거가 소회가 이 지금 대안적 상가 도전학교 멘토 워크숍이 예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저희가 이걸 진행을 됐는데 그 진행된 프로그램이 왜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느냐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지금 이렇게 실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의 도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늘샘 학교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많이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간단히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일단은 강사 선생님들 연수의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멘토 관련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멘토 선정 과정, 그리고 멘토를 어떻게 이제 연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를 도울 멘토분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멘토는 학교에서 멘토를 선정해 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짜서 학생들이 멘토 교사를 선정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소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이 학생이 어떤 쌤을 좋아하고 따르는지는 애들이 잘 알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멘토는 학생들이 선정해서 진행하게끔 하시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먼 선생님, 이거 멘토 좀 해줘. 이것은 거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멘토는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하고 괴리감 없이 소통이 되는 선생님이 멘토가 돼야 이 활동은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활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멘토 하실 때 교장선생님 그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멘토 선생님 일비나 이런 부분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됐습니까, 선생님? 예.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람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되게 힘들고 올해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교사인 저도 많이 들었는데 나름 이 강의 들으면서 나름 제가 좀 위안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기획하면서 저도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무언가를 정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줘버리면 잘 안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건이 청미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뭐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먼저 신청서를 받고 그런 아이들이 신청한 가운데 이제 그 관련 팀에서 그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팀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을 먼저 다 짜놓은 후에 그런 후에 거기에서 오케이 허락을 받고 역으로 아이들한테 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어서 아이들은 그냥 이게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걸 또 끌고 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혹시나 그 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끌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까 청미프 말고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전 프로그램이 교육부 예산이라 선생님 말씀처럼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전남 청미프도 그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해요. 근데 이제 계획서 변경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학기 초에 선발하거든요.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 이게 좀 틀어져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계획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번 교육부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 중에 이제 학생들 선발해서 이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그냥 그 1학년 일반이면 이 애들을 데리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학년제로 푸십시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애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체험 위주. 일단 얘들은 밖에 나가서 좀 하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그 우리 아까 저희 하이하이 프로젝트 팀 영상에 보면 문화 체험을 넣었잖아요. 그것은 넣어줘야 돼요. 이 목표 하나만 가지고 그 얘들이 간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놀이 공간을 꼭 거기에 넣어야 돼요. 이게 전남 청리푸 같은 경우도 서울 투어를 한다 그러면 롯데월드를 가는 애들도 있고 에버랜드를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통괄적으로 체험 활동에 넣어서 운영을 하면 애들은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우리 오늘 여기 이번에 하는데 이거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급량비에서 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미푸 같은 경우는 일일 활동비를 10,000원을 더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로 그 4시간 이상 있을 때는 쓰게끔 이렇게 계획서 안에 그렇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그 김치찌개 사주는 것보다는 고기 뷔페 한번 데리고 가면 애들은 꼭 끼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섞어서 두리뭉실하게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이제 꼭 학부모님들하고는 연결체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혹시 오시면 어쩌지 제 안에 조바심이 조금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라서 저러다가 오시면 어쩔까 그랬는데 담담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새벽에 우리 선생님이 부장님을 모셨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신대요. 그렇다고 강의료가 뭐 많이 드릴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저희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도 아니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신대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솔직히 거기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서 뵐까요? 그랬는데 그래도 일단 승낙을 해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해가 저는 이렇게 됐어요. 마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저러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뭐 휴일 이렇게 이용하셔서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일상적인 프로그램 속에 이 저기를 다 녹여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저는 이제 힘든 부분이 아이들을 뭐 설득하고 아이들에게 자발성을 저희가 끄집어내고 해서 같이 활동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뭐 가능하다는데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 계시는 곳은 학교 자체에서 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도교육청에서 하면은 거기 이제 계획서를 내시고 저희 이런 거 해볼게 가지고 내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어떤 전체를 막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한 파트 해가지고 그거 이제 계속 물론 그게 뭐 쉽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명쾌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프로그램 실행까지 그리고 이제 피드백까지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일이 이제 정말 어떤 한정된 인원에서 하기에는 되게 많이 역부족인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짜여져 있으면 계획서 신청서 내고 그걸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실행하고 이제 피드백 이렇게 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어떤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나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결산, 이렇게 회계 정리 이런 걸 이제 제가 같이 좀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저는 솔직히 더 신경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산이나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활동비를 신청하면은 뭐 예산을 그 신청한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 예산 조정되고 그리고서 이제 뭐 회계 처리까지 다 이렇게 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먼저 교감쌤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그 획일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 인문계 학교 고등학교 이야기나 중학교 이야기에 융합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대안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운영하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투입해서
융합적으로 녹여내셔도 되리라고 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훨씬 운영하는데 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애들은 여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이렇게 또 섞어져서도 하고 분반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러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저희 학교도 융합 학교거든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수업하고 미술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 뭐 해서 같이 엮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오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는 이제 하늘샘 학교는 그러게 평상시에 또 운영해도 되리라고 보고요. 그 주중에도 얘들을 데리고 체험학습 바람쐬러 한번 어떠한 명분하에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예산 부분은 청미푸는 1인당 7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 500만 원을 줘요. 한 팀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거의 한 3,800개 팀이니까 예산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전남 교육청에. 근데 이제 그 팀별로 거의 5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 마지막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도 예산은 얘들이 신청한 거 그대로 다 줍니다. 예산은. 이게 뭐 끝머리는 반올림해서 천 단위로 맞춰갖고 다 주고요. 회계 부분은 계산급으로 지급합니다. 선생님한테, 멘토 선생님한테. 그 계산급으로 주고 체크카드로 모든 건 집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지급이나 이런 건 10만 원 선에서만 현금 지급 가능하게끔 하고요. 정산은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그냥 엑셀 파일에 넣어서 정산 보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면 그걸로 끝나고요. 보고서만 만들어서 올리고 가정 안에서 그 중간 결산, 중간 보고하고 그 애들 활동한 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면 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2021학년도에는 거기에 운영 보고서에 우수팀 30팀을 선발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 9개 팀으로 전환시켜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까, 선생님? 네. 9개 팀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나요? 예, 저희가 2019년도에 팀원이 8명이고 저까지해서 9명이었거든요. 9개 팀은 맥시멈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사 비용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청미푸는 좀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멘토 교사가 일일 4시간 이상 하면 그 멘토 일비로 2만 원씩 주고요. 그 시간의 근무를 교장선생님 역량에 인정해주면 시간의 근무 하루에 4시간, 맥시멈 4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올 때 뭐 기자재 이런 부분은 그 청미푸도 50만 원 이상은 못 사게 하고요. 50만 원 이하의 물품은 학교에 그대로 보관하게끔 물품 보관 그 쓰고요. 그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 장비를 주거나 있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댓글도 담아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교감선생님께서 이제 목포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제가 부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그냥 가서 전달하겠다는 게 뭐였냐면 거기 현장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게 녹여 들어가야 이게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참 외딴 곳이지만 또 이렇게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배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두 건이 뭐좀 질문 있는 분들 네. 좀 들어보시면
선생님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지요? 이 청미푸는 전남에 있는 그 청미푸 활동은 멘토 교사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뭐 작은 음악회나 뭐 콘서트나 뭐 힐링 체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공해 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힐링 쪽에 해서 뭐 마사지도 받고요. 뭐 도마도 만들고요. 뭐 플라워도 꽃 만드는 것도 하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제 좀 세심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